한 주간 뉴스의 핵심만 쏙 뽑아 전해드리는 뉴스 쏙쏙. 오늘은 CBS 이준규 기자 그리고 특별히 사회부 민소훈 양형욱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일단 이준규 기자 소식부터 얘기하고 두 분 만나뵐게요. 오늘 이준규 기자가 갖고 온 소식은 경제 관련 뉴스예요. 식료품값 전방위 하락. 네, 이번 주 들어서 뭐 소비자들한테는 뭐 어떻게 보면 희소식이라고 좀 할 수 있을 좋죠. 텐데 네. 각종 식품 가격이 인하가 된 거였습니다. 라면을 시작으로 해서 빵, 과자, 아이스크림 뭐 이런 것까지 다 줄줄이 인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얼마 올랐다 이런 얘기만 듣다가 가격을 대대적으로 인하한다는 소식 자체가 좀 새롭긴 했었어요. 그렇죠. 모든 게 좀 이렇게 오르기만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번에는 어쨌든 인하가 됐는데 일단 요번에 도미노 인하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시작점 라면이었죠. 라면 하면은 대표적인 식품 농심 신라면인데 농심이 신라면하고 새우깡 출고가를 다음 달 1일, 그러니까 뭐 이번 달 오늘부터네요. 4.5%랑 6.9%, 그러니까 대충 합쳐서 두 개 평균 한 5% 정도 인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농심하면은 또 라이벌 기업 어디 떠오르십니까? 가장 오래된 삼양라면. 그렇죠. 네. 삼양라면. 농심 인하를 발표하니까 삼양식품도 이제 인하를 발표를 했는데 이제 삼양라면, 짜짜로니, 뭐 맛있는 라면, 열무 비빔면 이런 라면들이 있다고 네. 합니다. 요 12개 제품 평균 4.7% 인하하기로 했고요. 네. 그랬더니 또 오뚜기도 같이 뭐 다른 기업들 뭐 하는데 경쟁 기업도 안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오뚜기도 진짬뽕, 참깨라면 이런 것들 해가지고 네. 이제 평균 5% 인하하기로 했고 또 팔도도 이제 뭐 일품 해물라면, 네. 왕뚜껑 봉지면 뭐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재밌는 게 방금 비빔면 말씀하셨잖아요. 네. 왜냐하면 팔도 하면 대표적인 그쵸. 게 비빔면이니까. 네. 근데 비빔면이 이번에 빠졌습니다. 비빔면은 가격 인하 안 하는 거예요? 네. 왜요? 근데 이게 재밌는 부분이 뭐 그런 속내들까지는 말하진 않겠지만 여름철이잖아요. 네, 그리고 네. 앞에 나와 계신 두 분들 이제 여름에 뭐 팔도 비빔면 한 번씩 다 먹지 않겠습니까? 네, 좋아합니다. 예, 그 약간 새콤하고 달콤한 그 맛. 근데 이제 특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까지 내리게 되면 매출에 타격이 크지 않겠나? 뭐 네. 이렇게 판단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도미노라고 아까 설명했잖아요. 네. 왜 도미노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라면으로 시작을 했는데 라면에 이어서 이제 과자, 빵 그리고 편의점 아이스크림까지 이제 전부 다 이제 영향을 미치게 돼가지고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근데 롯데 웰푸드, 롯데 계열들이 이제 여러 가지 만들지 않습니까? 빵도 만들고 과자도 만들고 이제 아이스크림도 만들고 음료도 만들고 하는데 이제 바닥 코코넛 뭐 다들 뭐 어렸을 때부터 네. 마시셨을 거고 뭐 로센, 뭐 제크 이런 것도 다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가격 인하하겠다고 했더니 혜태 제과도 내리겠다고 했어요. 혜태 제과 하면은 뭐 아이비 그 하얀색 크래커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내리겠다고 10% 내리겠다. 뭐 비율이 좀 높은 편이죠. 되게 좀 신기한 현상이에요. 서로 경쟁적으로 이렇게 가격을 내리겠다고 하는 모습이. 그러니까 제가가 내리니까 빵도 이러면서 이제 SPC 뭐 사실 동네에 파리바게트 하나씩 다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제 즐겨 가는데 SPC도 이제 식빵, 바게트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30종 내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오리온 같은 경우가 이제 아직까지는 공식 가격 인하를 발표하진 않았는데 어쨌든 검토 중인 그런 상태로 알려졌고요. 그랬더니 이게 지금 원래 이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밀가루 가격하고 연동돼 있는 부분인데 밀가루가 아닌 부분에서도 이제 갑자기 더 내리겠다 이렇게 그러게요. 얘기가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편의점 아이스크림인데요. 예. 정확히 말하면 편의점 아이스크림 가격을 내리는 건 아니고 네. 원래는 올리기로 했었는데 4월 달에 한번 올리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그 4월 달에 그때도 여론이 안 좋았죠. 물가 이렇게 높은데 그쵸. 아이스크림만 올리냐. 그래서 한번 밀어서 7월 1일부터 올리기로 했는데 근데 그거를 재밌는 게 제조사가 아니고 편의점 본사에서 그럼 저희가 그 단가 올려받아도 판매 가격은 안 올릴게요. 이렇게 된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예. 약간 신기한 구조죠. 네. 그래서 이제 GS25가 처음에 이제 동결을 하겠다고 하니까 뭐 CU, 세븐일레븐, 이마트 24도 품목수가 살짝씩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다 10종 이상씩 가격을 그대로 동결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사뿐 아니라 판매하는 곳들까지도 가격 인하에 동참을 했는데 그 그렇죠.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이제 두 가지인데 사실 소비자 물가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게 하나 있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밀가격 이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정부가 이제 업계를 향해서 어떤 식으로 움직임을 보였냐 하면 추경호 부총리가 지난 18일에 KBS 주말방송에 출연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업들이 밀가격 내린 부분에 맞춰서 가격을 좀 적정하게 내렸으면 좋겠다. 이 얘기는 뭐 그냥 친구 사이에 하면 너 뭐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뉘앙스지만 경제부총리가
방송에 나와서 기업들한테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건 좀 좋은 말로 할 때 내리시죠. 뭐 약간 이런 뉘앙스로 읽힐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래서 사실 이제 관치 논란도 있긴 했잖아요. 네네. 네. 그런데 그 관시라는 게 정말 현실화가 된 게 그 말 한 다음에 일주일 있다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이제 제분업계랑 간담회를 가졌어요. 근데 원래 업계와의 정부와의 간담회라고 하면은 그 정부가 이제 우리가 뭘 도와드릴까요? 애로사항 뭐 있습니까?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잘했으니까 잘했고 이런 부분들은 못하니까 잘하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대화가 오가는데 부총리가 이런 발언을 딱 한 상태에서 이제 밀 가격 뭐 이런 얘기를 딱 한 상태에서 바로 농식품부가 이제 업계랑 만났다는 얘기는 자 지난번에 부총리님 얘기 잘 들으셨죠? 어떻게 잘 돼가고 있습니까? 뭐 이게 이런 뉘앙스로 읽힐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제 직접적으로 사실상 가격 하락을 권고를 했다. 그리고 이제 제분업계까지 찾아가서 직접적으로 압박을 했다까지 보여줬으니 그러면 그 제분업계로부터 밀가루를 받아서 판매하는 업계들은 기분이 어떨까요? 압박을 받죠. 이제 네. 내려야 되는구나. 네. 네. 근데 실제로 그 이렇게 가격을 내릴 만큼의 밀 가격 조정이 있었던 거예요. 네, 뭐 작년에 뭐 제가 이제 경제 소식 전해드리면서 뭐 상당히 많은 원인 중에 하나를 1년 내내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두 나라가 전부 다 에너지를 이제 뭐 많이 만드는 그런 에너지 국가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제 곡창지대라서 그렇죠. 이제 밀 생산량 이런 게 엄청난 나라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작년에 그 곡물 가격이 엄청나게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2월달에 전쟁이 발발했는데. 그때 수준만 해도 한 톤당 국제밀 선물 가격이 한 $200 정도 안팎이었는데 네. 그 3개월 만인 5월에 $419까지 올라갔거든요. 2배 이상 올랐었네요. 네, 완전히 2배였던 거죠. 네. 근데 장사를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자재 가격이 2배에 올라가면 제품 가격은 그 인상분보다 조금 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밀가루다. 그럼 밀가루가 포함된 영역의 제품 가격이 그 이상으로 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식품업계뿐만이 아니라 외식업계도 물가가 엄청 그랬죠.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밀가루 들어가는 음식 뭐 천지잖아요. 뭐 칼국수, 국수, 그다음에 이런 것들 되게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2배 이상 올라가가지고 당연히 이제 그동안 1년 동안 제품 가격을 올렸겠죠. 근데 지난해 11월부터 $300 밑으로 다시 떨어지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번 달 가격은 이제 톤당 $243니까 작년에 최고 고점 대비로는 이제 60%가 조금 안 됩니다. 58% 수준. 네네. 그러면 그 밀가루가 포함된 부분에 대한 가격은 올린 만큼 다시 내려와야 되는데 네. 그게 상식적이긴 하죠. 근데 이제 식품업계가 이렇게 내린다고 했을 때 과연 지금 뭐 정부의 고민도 물가라고 했는데 그 물가 전반을 좀 잡을 정도로 영향을 줄지 그것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만큼을 실제로 내리면은 효과가 있겠죠. 밀가루 가격이 이만큼 올랐다 이만큼 떨어졌으니까 요만큼을 다 내립니다라고 했으면은 지금보다는 좀 더 많이 내리지 않았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제품 품목들 다 알고 있긴 하지만 전체 품목이 아니잖아요. 대표 품목 몇 가지만 네네. 내리게 된 거고. 근데 설명 자체는 일단 그렇게 하긴 합니다. 농심 측의 얘기긴 한데 예, 신라면과 새우깡 2개만 해도 국내 연간 매출액이 3,600억 원이다. 출고가를 5% 이상 인하를 했으니까 200억 원 이상 정도의 출고가 인하 효과가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기네들이 200억 원 이상을 손해를 보고 국민들에게 싸게 파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소백분, 그러니까 밀가루죠, 밀가루. 네. 밀가루를 이제 빻아가지고 가져와서 이제 근데 하는데 그 제분업계에서 가져오는 소맥분 가격에 인하되는 거 자기들이 받는 걸 계산을 해봤더니 한 80억 원 정도가 가격이 낮아지더라. 그러니까 80억 원 정도의 이제 단가가 인하 효과가 있으니까 그만큼 효과를 보는 건데 우리가 200억을 손해를 보니까 네. 단순하게 계산하면 한 120억 정도 우리가 손해 보는 거 아니겠냐.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라면도 그렇고 새우깡도 그렇고 매일 드세요? 매일 안 먹죠. 그리고 그게 뭐 우리 생활비에서 엄청 차지하는 게 크진 않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식품업의 특성상 가격이 올라갈 때는 그냥 슬쩍슬쩍 올리는데 내린다 이러는 뭐 물가가 뭐 떨어진다 무슨 원가가 떨어진다 이런다고 했을 때 가격 내리는 거 거의 보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서 이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한국 소비자단체협의회 같은 네. 시민단체나 뭐 전문 단체들은 아니 그동안 뭔가 떨어질 동안 뭐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정부가 압박하고 그다음에 정부 압박에 국민들이 진짜 맞아 니네 왜 안 내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여론이 나빠지니까
이거 등 떠밀려서 한 거 아니냐. 자기네들 손해볼 것 같을 때는 가격 올려가지고 이익 다 봐놓고는 그렇죠. 경제 이때는 뭐 떠밀리듯이 가격 내리는 게 이게 음. 뭐 생색내기밖에 더 되냐 이런 비판을 사실 받고 있긴 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정부가 이렇게 가격을 좀 낮춰라고 압박을 한 거는 어느 정도 좀 좋은 효과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이게 사실 그 가격을 내렸던 게 마지막이 언제냐면 벌써 13년 전입니다. 2010년인데요. 이명박 정부 네. 시절이죠. 그때 이명박 정부에서 이제 물가를 좀 특별히 관리하겠다고 해가지고 신두개 품목을 지정을 해가지고 이제 관리를 하면서 그것 중에 하나가 라면 뭐 이런 것들 다 들어가 그때도 있었거든요. 네. 네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내렸다 보니까 뭔가 굉장히 오랜만에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해서 이제 기대감을 충분히 가질 법은 한데, 근데 이제 그만큼의 실질적인 변동을 반영을 했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네. 실질 효과가 있느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가장 많이 치솟은 게 사실은 기름값이거든요. 기름값은 잘 생각해 보시면 작년에 전쟁 때문에 엄청 많이 올랐을 때 그랬죠. 국내에서 휘발유나 주유소에서 뭐 경유를 넣는 것도 뭐 2,200원 뭐 이렇게 올라가고 이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1,500원대 네. 안팎이면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제 유가도 변동이 되면 그만큼 기름값에 즉시 반영이 돼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한 식품값은 뭐야? 오를 때 뭐 2배 이상 뭐 원가가 올랐다 이래가지고 가격을 뭐 10몇 프로, 20몇 프로 꾸준히 올리더니 네. 내릴 때는 뭐 5% 내리는 거고. 사실 그냥 명목상 내린다 이런 신용 내는 정도 느낌이긴 해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품목도 골라가지고 내리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아니 여름이면 비빔면을 싸게 해줘야지. 아, 왜 뜨거운 라면들 싸게 해줘? 뭐 약간 요런 비난도 있을 수가 있고, 뭐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렇게 가격을 내린다고 해도 효과가 장기적으로는 크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관리 품목들이 왜 지금 와서 다시 이제 회자가 되느냐 하면, 그 당시에는 그 물가를 내렸을 때는 반응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경기 부양해야 되는데 물가를 안정시켜야 될 거 아니냐, 사람들 지갑을 열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해서 내렸는데, 이게 재미난 게 그 이후로 3년 동안 전체 소비자 물가 지수가 12% 올랐는데요. 그 당시에요? 네네. 네. 3년 동안. 그러니까 뭐 4% 뭐 굳이 분할하면 이 정도 되는 거겠죠. 네. 근데 그 관리 품목들은 네. 그 같은 기간 동안 20%가 올랐습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났다고 네. 볼 수 있네요. 왜 그러냐? 네. 그 당시에는 정부가 압박을 하니까 기업들 입장에서 부담감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따랐어요. 근데 이제 정권이라는 게 또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그렇죠. 아시겠지만 힘이 빠지죠. 힘이 빠지고 네. 레임덕이 오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또 경제라는 게 어느 순간 신경을 안 쓰면 뭔가 흐지부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만히 눈치를 보면서 가격을 내렸다가 이러더니 이제 뒤에 가서 더 올려버린 거죠. 그럼 결국은 나중에 그만큼 소비자들이 더 피해가 전가되는 거 아니냐. 네. 물론 이 부분은 정부가 잘못했다라고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결국 업계가 자기네 욕심 부린 행동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한 거에 대해서 시장 올리니까 우리는 뭐 그러니까 물건 사오는 입장에서 공급자들이 그런 식으로 가격을 올리게 되면 방법이 없지. 그래서 정부가 적당하게 조절해 주길 바라는 건데, 처음엔 조절하다가 나중에 조절 안 해버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효과가 나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과 같은 게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는 사실 지금은 약간 미지수긴 합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이러한 움직임이 나선 게 경기를 살리자, 물가 안정시키자 이건데, 네. 지금 상저하고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네네. 상반기에는 경기가 안 좋은데 하반기에는 뭐 반도체도 살아날 거고 수출도 살아나고 그다음에 내수도 살아나고 다 살아날 거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목표로 잡고 지금 나가고 있는데, 대부분의 주요 기관들이 전망이 최근에 다 상저하저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도 정부는 계속해서 추부 총리를 비롯해서 아니다, 상저하고다, 상저하고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또 그렇게 가야 국민들은 좋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가 내년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당은 다른 게 아니라 결국은 경제인데 경제적으로 성과를 내지 못하면 굉장히 부담이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단 요 카드를 꺼내 들은 건데, 일단 지금까지의 어떤 식품업계의 움직임으로 보면 뭐 100기를 들었다, 뭐 전방의 압박에 모든 거를 다 풀었다라고 하긴 약간 애매한 느낌? 그런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네. 가격 내린다고 하니까 소비자로서는 좋긴 했는데 뭔가 좀 뒷맛이 좀 개운치는 않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